대화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이 말이다. 정약용.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이미 흔들리던 관계가 멈추고 끊어지려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 있다. 그대는 그런 말을 건네본 적이 있는가? 아마 이런 경험은 있었을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길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온 답은 이응, 응, 한 줄뿐이었을 때 입으로는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을 때 그때 그대의 가슴 속에서는 조용히 이런 말이 올라왔을 것이다.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사람은 모두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해받고 싶어 한다.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너를 나는 보고 있다. 신호를 갈망한다. 오늘 나는 그 신호를 담은 단 한 문장을 이야기하려 한다. 말재주가 없어도 위로의 표현을 잘 몰라도 괜찮다.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건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는 이미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된다. 그 문장은 곧 등장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미묘하다. 말이 아니라 말 사이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다. 그대는 누군가의 짧은 대답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는가? 그 순간 사실 그대가 원한 것은 긴 설명도 화려한 표현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아. 그 한마디였을 것이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때 가장 깊이 다친다. 비난도 상처이지만 무심함은 더 깊은 상처가 된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속에서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천천히 자란다. 나는 오래전 한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는 친구에게 작은 부탁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게 짧았다 한다. 그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허합니다. 그대여, 이 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그 빈자리. 그 빈자리는 말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긴 자리이다. 이제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한 문장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한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설명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을 붙이고 더 많은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마음의 문은 설명으로 열리지 않는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벽은 더 단단해진다. 그대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던 순간, 그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당신이 왜 그렇게 아픈지 나는 봤다는 한 줄의 인정이다. 나는 예전에 한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직장에서 큰 오해를 받아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고치려 애썼지만 그가 한 번도 이해받지 못했기에 어떤 조언도 마음에 닿지 않았다 한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해결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제 마음을 한 번만 알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치유보다 먼저 자신의 상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바란다. 그대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가 나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주길 바랐던 순간, 우리가 찾고 있는 문장도 바로 그 지점에서 태어난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되지만 그 근원은 말에 있지 않다. 말은 단지 표면일 뿐이고 실제로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바닥이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아팠던 것인가? 아니면 그 말 속에 담긴 무시, 외면 혹은 이해의 부재가 아팠던 것인가? 대부분은 후자이다. 말은 금방 잊히지만 이해받지 못한 순간의 감정은 오래 남는다. 나는 예전에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아내는 남편이 늘 이성적으로만 대한다고 했고, 남편은 아내가 늘 감정적으로만 말한다고 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듯 보였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둘 중 누구도 상대의 말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 감정을 좀 봐주라고 외치고 있었고, 남편은 내 입장도 알아줘 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말은 계속 부딪혔지만 마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대는 어떠한가? 지금 누군가와 부딪히고 있다면 혹시 그 싸움의 본질도 말이 아니라 이해의 부재가 아닐까? 우리가 찾는 한 문장은 바로 이 부재를 채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걸어온 길을 함께 바라보는 일이다. 그대는 누군가의 화난 목소리 뒤에서 사실은 두려움이 떨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그 말투를 만들어낸 상처의 역사이다. 나는 유배 시절 한 농부가 갑자기 나에게 거친 말로 불만을 토로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고 잠시 가만히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사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그의 거친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외로움이 흘러넘친 것이었다. 그대여, 혹시 지금 그대가 미워하는 누군가도 진짜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해 굳어진 마음은 아닐까? 우리가 찾는 그 한마디는 그 굳음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다. 상처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마음이 다쳤다는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고통은 입술이 아니라 표정과 침묵 속에 숨어 있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사람이 작은 말 한마디에 갑자기 조용해지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할 힘조차 남지 않아 멈춘 마음의 신호이다. 나는 한 제자를 떠올린다.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아이였다. 그러나 어느 날 사소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괜찮다는 말이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오랜 시간 눌려있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대여, 누군가의 침묵을 본 적 있는가? 말보다 더 크게 울부짖는 침묵. 그 침묵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절박한 호소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찾는 그 한마디는 바로 이 침묵 속에서 가장 깊게 스며든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숨은 이유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 뒤에는 늘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그대는 혹시 분명 사소한 일인데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그 순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지? 그러나 사람의 반응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는 예전에 한 학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누가 조금만 무심하게 대하면 즉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말했다. 어릴 때 아무도 제 감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심함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과한 반응은 성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온 마음의 방어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대여, 혹시 지금 곁에서 예민해 보이는 누군가도 사실은 오래된 상처를 지키기 위해 애써 굳게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어갈 그 한마디는 이 방어벽에 가장 먼저 닿는 부드러운 손길이 될 것이다. 진심을 전하는 일은 크고 화려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 아주 작은 순간에서, 아주 부드러운 시선에서 시작된다. 그대는 누군가가 힘겨워 보일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던 적이 있는가? 그 침묵 속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괜히 더 아프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함께 숨어 있다. 나는 어느 겨울 한 제자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온 일을 기억한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그 찻잔을 받는 순간 눈물 한 방울이 저절로 떨어졌다.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나는 내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작은 부드러움이다. 억지 위로도 과한 친절도 아니다. 잠시 머물러주는 온기, 가만히 바라봐주는 침착함, 그런 사소한 태도가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든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없더라도 괜찮다. 때로는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더 큰 위로가 된다. 우리가 찾는 그 한마디는 바로 이러한 부드러움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 사람의 마음은 이해받는 순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옳은 말도, 아무리 다정한 조언도 마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그대는 혹시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충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몰라줄까? 그러나 진심은 말의 양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에서 증명된다. 나는 오래전 한 제자가 자신의 친구를 어떻게든 돕고 싶다며 나를 찾아온 일을 기억한다. 그는 10가지 해결책을 줄줄이 말했지만 친구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친구의 마음을 먼저 듣고자 했는가? 그는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먼저 자신의 감정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원한다는 것을. 그대여,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찾고 있던 그 한마디는 바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된다. 말의 힘은 크지 않다. 그러나 진심이 실린 말의 힘은 깊다. 사람의 마음은 화려한 문장에 흔들리지 않지만 자신의 감정을 알아봐주는 단 한 줄에는 쉽게 떨린다. 그대는 아마 기억할 것이다. 누군가가 긴 말 대신 짧게 괜찮아, 내 마음 알겠다 라고 말해준 순간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손길이었다. 나는 한 번 유배지에서 찾아온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이렇게 말했다. 고생이 많으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풀렸다. 그 안에는 설명도 충고도 없었지만 지친 영혼을 감싸는 온기가 있었다. 그대여, 사람들은 결국 정답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는 것은 그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의 온도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그 한마디, 그 말이 주는 온기는 어떤 논리보다 오래 남고 어떤 조언보다 깊게 스며든다. 이제 그 한마디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다. 그대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말 한 줄에 갑자기 숨이 막히고 사소한 상황에도 마음이 휩쓸리고 그 어떤 위로도 닿지 않던 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대의 마음은 누군가가 먼저 그 혼란을 알아봐 주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 한 학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도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답했다. 그대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정확히 보아준 것 같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는 순간 비로소 스스로를 용서할 힘을 갖는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탓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갈 뿐이다. 우리가 찾는 그 한마디는
바로 이 자기 탓의 굴레를 끊어주는 문장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치유를 품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상처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차가운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또 실패했는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대도 스스로에게 이런 말들을 던진 적이 있을 것이다. 타인은 한 번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같은 상처를 수백 번 되풀이한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제자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제 자신이 가장 무섭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저를 가장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대가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해서이다. 스스로에게 준 기대가 너무 높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뿐이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제 삶에서 처음으로 저를 놓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받는 순간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내밀지 못한 손길을 누군가 대신 내밀어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여,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져라. 그 온기가 곧 타인에게도 흐르게 된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말만 듣는 일이 아니다. 그의 침묵을 듣고 그의 멈춤을 바라보고 그가 말하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를 읽어내는 일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내 앞에 앉아 있으면 말하지 않은 수많은 사연이 조용히 방 안에 내려앉는 듯 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가장 괴롭게 합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천천히 쓸며 말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슬프고도 깊었다. 나는 그에게 충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저 같이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다. 그대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는가? 말이 아니라 짧은 숨, 떨린 손끝, 비끄러진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정확히 말해준 순간을 이해란 결국 말보다 더 넓은 자리를 바라보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상처, 표현되지 않은 슬픔, 그 모든 것을 담아낼 만큼 내 마음을 비워두는 일이다. 그대여,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그의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보라. 그곳에서 진짜 이해는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처를 감추는 데 익숙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아직도 조용히 울고 있곤 한다. 나는 한 젊은이를 떠올린다. 그는 언제나 밝게 웃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농담을 잘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그의 눈빛은 늘 깊고 어딘가 허전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슬픔을 들키는 것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의 웃음이 얼마나 오랜 버틸 힘이었는지 알았다. 사람은 버티기 위해 웃을 때가 있다. 견디기 위해 더 밝게 굴 때가 있다. 그대도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다 혼자만 끌어안고 버티던 날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더 무너질까 두려웠던 마음. 그래서 이해는 그 사람의 겉뒤이 아니라 그가 숨기려 애쓴 속을 보는 일이다. 흔들린 웃음, 애써 밝힌 표정, 말없이 넘긴 대답 속에서 그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그대여, 누군가의 웃음이 지나치게 밝아 보일 때 그 안에 숨은 떨림을 보라.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말을 하고 있다. 진정한 이해는 그 침묵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